미국 사회가 어떻게 작용화됐는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간단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중국 유학생들이 약 40만 명 정도 들어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 장학금 협회도 있고 이들이 있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그것도 이제 공자 학원도 있었죠. 그러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FBI 쪽에서 공자 학원이 이제 중국인들의 그 스파이 아지트라는 것이 적발이 되면서 공자 학원이 미국 대학가에서 이제 하나씩 퇴출되고 정리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미국뿐만 아니라 뭐 캐나다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유럽의 뭐 덴마크라든가 이런 노르웨이입니까? 하여튼 그 유럽, 미국, 미주 각지에서 공자 학원 중심으로 스파이 활동이 적발이 되어서 퇴출되는 것이 이 세계적인 추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공자 학원이 아시아에서 제일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23개 이상이라 그러는데, 이거 뭐 스파이 적발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중국 공산당 간첩들의 지금 완전히 그 앞마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나중에 이야기죠. 또 언론 같은 경우에도 언론과 SNS를 보면은 작용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빅테크,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트위터, 또 뭐 그렇고 좌측에서 민주당계에서 통제를 하고, 언론도 완전히 지금 작용화됐죠. 반 트럼프 쪽으로 가 있고, CNN, NBC, ABC 그렇고, 종이신문, 뉴욕 타임즈라든가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리버럴, 뭐 약간 좌측이 미국에서 리버럴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약간 이제 좌익 성향의 어떤 언론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기관을 보면은 이번에도 이 엄청나게 대규모의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 외세가 개입을 했으면 CIA나 FBI가 알았다고 충분히 알았을 수가 있는데, 미리 사전 이런 보고라든가 색출이 거의 안 됐다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CIA, FBI 내에 친중 세력, 친민주당 세력이 이미 수뇌부에 침투가 되었다고 유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보기관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지금 손발을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드니 파웰 변호사는 몇 차례에 걸쳐서 현 CIA 국장을 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느냐, 내가 몇 차례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 중에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가장 이제 저희 부정선거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것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그 CIA 그 헤드쿼터 지사에 거의 그 트럼프가 명령한 특수부대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래요. 서버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5명의 특수부대 출신이 죽었고 1명의 CIA 요원이 죽었는데, 그 서버를 가지고 왔는데 그 서버에는 CIA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미국 내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거 가짜뉴스가 아니냐, 그렇게 저렇게는 하고 있는데, 이 정보기관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야, 이 진위 여부는 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12년째입니까? 9.11 테러 이후에 새로운 정보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이 DNI 아닙니까? 국가정보원 DNI 국장이 12월 18일까지 이제 그 외세 개입의 미 대선의 외세 개입의 보고서를 갖다가 제출하는 마감 날짜가 12월 18일이었는데, 미국 지역 내에 이제 그 DNI 그 브란치가 17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각 지부에서 그걸 보고서를 수합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갖다 줘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좀 분란이 있었던가 봐요. 그 날짜 시간을 데드라인을 맞추지 못한다고, 인터뷰를 했고,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거죠. 주적이 중국 공산당이냐, 러시아냐, 또 뭐, 우리는 못 쓰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보타지. 밑에 부하가 이제 사보타지 해가지고 건조 부리는 거죠. 못하겠다 해서. 그것도 민주당 세력도 있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 파도 있고. 또, 트럼프 이제 곧 아웃될 텐데, 바이든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거 이래 해가지고 잘리면 웃잖아. 그렇게 이제, 먹고, 이제 자기 직장 모가지에 대한 눈치 보기. 여러 가지를 해서 이제, DNA 내부에 서로 이제, 이 암투가, 정보기관 내에 상당한 암투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양당에 침투한 것은 굉장히 오래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 추측에는 한 10년 넘어서 공을 들였다고 봐요. 그래서 중공에 있는 교수, 연구원장의 이야기로는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그러니까 벌써 언제입니까? 28년 됐죠. 그렇지. 30년, 한 세대 동안에, 공작을 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중국 공산당이 민주당, 공화당 중에 주 타겟들은 민주당이죠. 그러나, 공화당 쪽에도 힘을 알아야 될까요? 공화당 쪽에서도 그걸 미끼밥 던져서 무는 사람은 땡겨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민주당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을 주 타겟으로 했는데, 주도 지자체, 주지사라든가 주 국무장관, 또 이런 쪽에서도 공화당 쪽에서 또 이번에 바이든 협력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있다는 것이 두더지처럼 탁탁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나왔고 주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 시장이 넓으니까 물건도 사고 물건 팔고 싼 물건은 사고 또 미국 중국에서 없는 거는 중국 지자체에서 팔고 사고 팔는 중국 간의 그런 무역이 거래가 성립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중 경제 협력 단체가 각 주마다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시장 개방, 중국의 시장 개방이라든가 무역 통상에 대해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무역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 리베이트라든가 이런 걸 주면서 얼마든지 포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화당도 이번에 조지아 주지사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화당 상원 원내 총무도 바이든에 협조하라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었는데 공화당 상원 원내 총무 같은 경우에는 마누라가 부인이 대만 여자입니까? 중국 계열이더라고요. 또 보니까 거기는 또 중국 본토에 있는 이런 시진핑이라든가 그쪽하고 또 이 장제민 쪽에 하고 어쨌든 간에 그 친척들로 해가지고 있던 커넥션이 되어 있는 것이 다 이제 보도가 되는 거 보니까 중국인들이 공화당, 민주당 양당에 침투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결혼을 통해서든지 미인계를 통해서든지 리베이트를 주면서 이 공을 들인 게 30년이라 이게 엄청난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젊은 정치가들이 있으면은 중국 유학생이 우리 반말인데 중국 유학생이 어느 이제 중국인 유학생 회장이 되는 거죠. 캠퍼스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지자체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거기에 도네이션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도와주고 지원도 해주고 중국인들 유학생들 어쨌든 간에 중국인 교포사에서 표를 모으고 또는 이제 펀드라이징 같은 거 해가지고 도와주면서 접근하고 얼굴도 반반하고 하면은 그게 선거운동원이라든가 세크레터리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긴밀한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또 남녀 관계라는 것이 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중공이 10년 투자해가지고 키워온 인물이다. 그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능히 그럴 수가 있다. 그러면 조 바이든 이번에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결국은 이제 사표내버렸는데 조 바이든 아들을 내사했는데 그것이 공개를 안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 바이든을 어떻게
조 바이든이 어떻게 공작하느냐.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 쪽으로 접근해가지고 중국과의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 다른데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중독이라든가 이런 게 사업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또 연결해가지고 이권을 서로 챙기고 도와주고, 중국에 오면 중국에 사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돈벌이도 하게 하고,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기브 앤 테이크를 해가지고, 부자지간 바이든, 조 바이든과 그 아들 쪽으로 해가지고, 정치자금이라는 거 바로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옆 친척이든지 밑에 아들이든지 이 사이드킥으로 주는 거죠. 언더에서 사이드킥으로 주면은 안 걸리죠. 근데 이제 보도 자료 보면은 이미 그 오바마 또 커넥션이 있고 클린턴 부부도 커넥션이 있다. 클린턴이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대통령 되고 나가지고 클린턴이 중국 가서 이리저리 강연하면은 강연료라는 형식으로 준 거죠. 강연료 형식으로 엄청나게 뭉치 돈을 넣어준다 얘기야. 강연료입니다. 아이고 그래. 이 클린턴이 어쨌습니까? 중국을 WTO입니까? WTO 들어가도록 그 중국으로 하여금 WTO 국제무역기구에 들어가도록 굉장히 힘을 써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부정선거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폭로가 되고 이제 이 언론전이 벌어지고 소송전이 벌어지는 가운데서 이 민주당이 지금 사태를 가만 보니까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공식적으로는 표가 지금 바이든이 많은데 트럼프가 지금 승복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졌다는 승복을. 그러면 이걸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끌어내려야 바이든을 확실히 안 차야 민주당은 두 팔을 쫙 뻗고 편안하게 잘 거 아닙니까? 결사 저항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 판이 뒤집어지면은 바이든 부자, 오바마, 클린턴 부부, 또 민주당, 공화당 각 주의 그 부정선거 연루자들, 도미니언이라든가 스마트매틱을 사서 거래했던 이 주의 그 가버너, 지사들이라든가 밑에 있는 그 매니저들 어찌 됩니까? 깜방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재산이 통째로 털리겠죠? 예? 미국에 그 재산 털리면 거지 껍데기 되면 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반정죄 걸려버리면 종신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거 가만히 우습게 당하겠습니까? 결사항전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선거에서 뒤에서 이 부정선거를 도와줬던 그런 인물들이 두더지처럼 딱 수면 안에 있다가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면 자기가 죽을 판이니까 두더지처럼 한 명, 두 명 팍팍 튀어나오는 거죠. 그 이제 대표적인 것이 공화당 의원들의 반 트럼프 진영으로, 트럼프 진영에서 이탈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지아에 있는 공화당 주지사 이탈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원 원내 총무죠. 상원 원내 총무 미첼 맥코넬 같은 인물들이 바이든 도와줘라, 바이든을 지지해주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탈하는 것인데, 부정선거의 수사가 진행되면은 자기 스스로도 지금 거기에 수사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니까 튀쳐나가 버린 것이죠. 공화당의 반 트럼프 세력들이 이제 숨어 있다가 결국은 뛰쳐나오는 것이고, 지금 사업이 만만치가 않은 것이, 지금까지는 소송전이라든가 워 바이 로입니다. 법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이 대선을 흑백을 가리겠다, 승자를 가리겠다는 거죠. 법전입니다. 법적인 투쟁, 소송전인데, 그건 말하자면 판사의 양심을, 정의감과 양심을 믿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 연방대법원 판사들이 부정선거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해달라, 연방대법원에 하소연하려고 했는데 어찌 됐습니까? 연방대법원에서 텍사스 주에서 다른 주에 선거 절차라든가 부정선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고 했는데 어쨌습니까? 텍사스는 다른 주 선거의 과정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카트 시킨 것이 7대2로 카트 시켰습니다. 7대2. 그래도 2명이 양심이 있네요. 2명은 양심이 있는데 9명 중에서 7명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뭘 이야기합니까? 그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연방 대법원 판사들도 민주당 눈치도 봐야 되고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우리 지난번에 3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새로운 신임 소장이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소장이 임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헌법소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있는데 신임 소장이 결석된 상태에서 8명이 어쨌습니까? 그 전날밤 뭐 짰는지 어떻는지 8대0이 뭡니까? 8대0. 저는 그때 한 3대5나 5대3으로 하고 예를 들어 4대4되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탄핵이. 예? 그래서 홀수가 돼야 되고 소장이 4대4 될 때 헌재 소장이 결정을 가져서 홀수로 해서 결정을 짓는 거예요. 8대0이 뭐예요? 촛불 세력에게 탄핵 세력에게 협박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판사들이 약해요. 촛불 세력에도 맞아줄까 겁이 나가지고 8대0 샷다운 떼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미국의 연방 대법원 판사들 7대2로 해가지고 기각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판사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백날 소송해봤자 전부 다 지금 기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시드니 파웰이다 그다음 줄리안이 무슨 전 뉴욕 지사, 뉴욕 시장 뭐 검사도 하고 뭐 변호사 지금 변호사인데 이거 뭐 기고 나는 쟁쟁한 변호사들이 소송 전도를 해가지고 연방부 대법원에 가가지고 이걸 법으로 뒤집는다? 판결로 통해서 대선 부정 의혹을 밝히겠다? 그거 어렵습니다. 지금 판판이 다 기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판사 믿었다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혼욕을 치를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미국에서 도메인이 개표 그 시스템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뜯어가지고 포렌식 분석을 했는데 미시간주에 있는 그런 그 도미니언 그 기계를 뜯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이것도 민주당이 이걸 하지 말라고 온갖 방해를 했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로도 지금 그 이야기 맙시다. 열불나니까. 민주당이 결사 반대를 했는데 의혹이 좀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판사가 이걸 밝히라. 포렌식으로 뜯었는데 부정선거가 사실로 폭로가 됐다. 이 기계라는 것은 부정을 하도록 조작할 수 있도록 아예 설계가 된 게 도미는 이 전자투표기다. 이 폭로가 된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 부정선거 판을 이 소송전을 하기 위해서 줄리안이라든가 시드니 파웰, 리누드 이런 쟁쟁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소송전을 시작을 했고 이미 이제 크라켄 작전을 해가지고 덫을 놔가지고 이런저런 부정선거에 많은 증거를 입수한 상태고 법원이 소송을 거의 다 10개 중에 9개를 기각을 하고 또 소송을 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좀 보면은 군대도 지금 분열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공화당파로 분열되어 있는데 국방부라든가 특수부대라든가 이런 공군이라든가 우주군 쪽에는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있고 다수 이제 공화당 국회의원들 또 공화당을 찍었던 국민들 또 이제 F4 타임즈라든가 OAN, 뉴스맥스 이런 그 소수의 언론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게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들이 가세를 하면서 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게 된다. 이건 트럼프가 이기는 선거다. 이렇게 이제 진영을 가다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데 트럼프가 그냥 4년 동안에 이런저런 이제 대통령으로서 한 일을 보면은 실책은 있다, 분명히. 근데 우리나라 유튜브 보면은 막 예수 예찬하듯이
트럼프 용배천가 부르듯이 트럼프가 무조건 된다고. 트럼프가 뭐 모든 걸 잘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돼야 된다. 그건 정의로운 사자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니까 무슨 무결점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무슨 뭐 사이비 교주의 뭐 교주처럼 이렇게 막 떠봤던 유튜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점쟁이도 아니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도 아닌데 트럼프가 그건 아니잖아요. 예. 부동산 해가지고 백만장자인데 정치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해가지고 미국 중서부 중심의 이런 실업자들, 미국 백색 노동자들 그걸 읽어가지고 정치 한번 해보자. 이 워싱턴 이거 정치 썩었는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차고 돌아버린 건단 말이야. 근데 이게 정치 초년병이지. 부동산 이거 저 해서 장사를 해가지고 빌딩 만들고 세우고 이렇게 했지. 정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을 해가지고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지금 트라이 앤드 에러 시행착오를 겪은 거예요. 덜렁덜렁 하잖아요. 존 볼턴 회고록 봤잖아요. 그거 아직 초cil이라고 아직 정치가는 초cil이에요. 네. 이 사람이 그게 두 개 실책을 국내 정치에서 그 코로나 팬데믹 이 대처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건 뭐 인정해야죠. 24만 명 사망했다는 건 많은 편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인들 트럼프에서 표가 좀 없어진 것이 유대인들이라든가 노인들의 표가 그렇고, 두 번째 이제 대외 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추진하는 바람에 국제적 고립을 초래한 건 사실이고,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그걸 피담 자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존 볼턴 회고록 나와요. 그러고 무리하게 뭐 방위비 50억 달러 내라. 안 그러면 나간다. 그리고 공갈 협박했고, 무리한 방위비 요구를 하고, 뭐 일본에는 80억 불 요구하고, 각 나라의 미군 주둔한 나라마다 상당히 이제 돈 내놔라 이렇게 방위비 해라고 이리저리 찔러대고, 싫으면 간두라 식으로, 똥배짱 식으로 그런 협상의 매너, 그거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싱가포르 회담에 무슨 사진 찍으러 가는 겁니까? 뭐예요, 사진? 예? 6월 10일 날 선거해가지고, 그 다음날 6월 13일 날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폭망하는데, 구실 제공한 거 아닙니까? 한반도 평화 사기 쇼쇼쇼에, 문재인 들러리 선거 아니에요. 지금 노벨 평화상도 못 따지 않습니까? 낚시밥 그런 거 노벨 평화상도 못 따고. 존 볼턴이 김정일 만나자고, 그래, 한 만나지 했을 때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왜 그런 걸 신중하게 생각해서 보좌관들하고 상의도 하지, 덜커덩 해서. 지금이라도 이런 그런 시련 속에서 큰다고 더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려면 더 자기 자신을 다듬어야 돼요. 부족한 거는 다 공부를 해가지고 고치고, 예? 말도 줄이고, 거들거리지 말아야 해. 어석어석하면서 더 자세를 낮추고 더 겸손하게 그래 해야 된다 얘기예요. 링컨이라든가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은 중대한 결단을 내릴 때 항상 혼자서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책을 읽고 거기서 겸손하게 신 앞에서 기도를 하고 거기에서 신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고 결단을 내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죠. 아직도 건들건들거리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조 바이든이 되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세지니까 그거는 안 되겠다 해서 한국의 많은 애국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지, 트럼프가 4년 동안에 정치를 아주 잘해서 더하라,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다.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하고 트럼프의 국정평가는 별개의 문제다. 트럼프가 위대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무대뽀로 지지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백악관에서, 백악관 참모들과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그걸 아셔야 될 겁니다. 2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